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작품의 줄거리를 단순히 요약하는 걸 넘어서 한 인간의 심리, 그리고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. 자, 바로 이 한 문장. 이게 우리가 앞으로 탐험할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건 그냥 흔한 범죄 소설이 아니고요. 한 인간의 가장 깊숙한 내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런 실존적인 서사입니다. 그럼 이야기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주인공 라스콜리코프.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정말 숨막히는 다락방에 사는 가난한 학생인데요. 사실 그는 물리적인 방해만 갇힌 게 아니었어요.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그 지독한 고립 속에서 아주 위험한 사상 하나가 스멀스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. 그 생각은요, 꺾인 자존심, 지긋지긋한 가난,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분노,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태어났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그의 생각이 딱 정리되어 있죠? 세상을 둘로 나눈 겁니다. 법을 지켜야만 하는 평범한 사람들과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도덕이나 법 따위는 가뿐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비범한 사람들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. 뭐 예를 들면 나폴레옹처럼요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. 그가 정말 어떤 위대한 사상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걸까요? 아니면 그냥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은 그 달콤한 유혹을 그럴듯한 이론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? 자, 그럼 이제 그가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넘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그의 자기이기만을 이해하려면 심리학적인 렌즈를 통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심리적 그림자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라스콜니코프는 단순히 어떤 이론에 이끌린 게 아니었다는 거죠. 그는 자기 내면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충동들, 바로 이 그림자를 위대한 명분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가면 뒤에 숨기고 합리화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이론은 현실이 됩니다. 범죄의 순간이 찾아온 거죠.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그의 머릿속에서처럼 깔끔했던 이론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지저분하고 추악한 현실의 모습이에요. 그렇죠.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고 심지어 예상치도 못했던 그녀의 여동생까지 죽이게 되면서 그의 그 지적인 환상은 폭력이라는 잔혹한 현실 앞에서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. 이게 바로 그의 모든 실험이 답을 찾으려고 했던 궁극적인 질문 아니겠어요? 과연 그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비범한 인간, 즉 초인이 되었을까요? 결과는 어땠을까요? 보시는 것처럼 아니었습니다. 그 행동이 가져온 즉각적이고도 파괴적인 결과는 바로 이거였어요. 그는 인류로부터 스스로를 잘라내버린 겁니다. 그의 이데올로기는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했죠. 그러니까 그가 받은 벌은 처음부터 법적인 게 아니었어요. 훨씬 더 무서운 실존적인 벌이었죠. 그는 이제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고 세상이라는 집에서 쫓겨나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겁니다. 말 그대로 마음의 감옥에 갇힌 거죠.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상징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. 다른 종류의 힘, 어쩌면 구원의 가능성 그 자체인 인물, 바로 소냐입니다. 이 둘을 비교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보이죠. 라스콜리코프는 지적인 오만함으로 스스로 영혼을 파괴했어요. 반면 소냐는 사회적으로 오는 가장 밑바닥으로 내몰렸지만 역설적으로 그 누구보다 온전한 영혼을 지니고 있었죠. 소녀가 건넨 이 조언을 한번 보세요. 이건 그냥 괜찮아, 용서해줄게 같은 값싼 위로가 아니에요. 진실을 마주하고 겸손하게 대지에 엎드려서 그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것. 그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. 사실 이 소설이 우리한테 던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. 진정한 변화, 진짜 구원이라는 건요,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고 또 끊임없이 저항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.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. 자백을 한 후에도 심지어 시베리아로 유배를 간 후에도 그의 오만함은 쉽게 꺾이지 않아요. 하지만 소냐의 헌신적인 사랑 앞에서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서서히 마치 땅 밑에 얼음이 녹아내리듯 조용히 녹기 시작합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. 결론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소설의 제목, 죄와 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조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. 먼저 죄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그 뒤를 따르는 벌이 있죠. 그런데 그 사이에
아주 중요한 하지만 말해지지 않았던 한 단계가 있습니다. 이 둘을 연결하는 다리, 바로 고백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최종 결과. 이건 단순히 죗값을 치르는 걸 넘어서요.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얻는 것, 바로 다시 살아감입니다. 결국 이 소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게 아닐까요? 진정한 인간다움이라는 건 남들보다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데서 온다는 것. 그리고 진짜 자유는 내 멋대로 하는 힘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진실일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는 힘이라는 것. 구원은 세상을 심판하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.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. 죄와 벌은 그저 오래된 범죄 소설이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인간이 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를 위한 위대한 이야기입니다.